동학의 새아침. 여러분, MBTI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되게 많은 밈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술집에서 E존과 I존을 나눈다거나 T끼리의 대화에 상처받는 F처럼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저는 ISTP인데요. P의 수치가 좀 많이 높아서 정말 많이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도 해요. 한강에 가고 싶으면 가고, 과제를 미루고, 과제를 미루다 보니 전날에 벼락치기를 하기도 하고 2시간 전에 시작하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까 좀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더 깔끔한 일 처리를 위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찾아봤어요. 9가지 정도의 방법이 나왔는데 오프닝에서는 5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일정에 따라 작업을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일일, 주간 또는 월간 일정을 작성하고 과제와 마감일을 명확히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방법이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 등 여러 분류로 구분 후 중요도를 설정하고 가장 급한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언젠가는 일정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우선순위를 정하셨나요? 그럼 각 작업에 적절한 시간을 할당하세요. 예를 들어 포모도로 방식을 사용하여 25분 동안 집중하고 5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작업 시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휴대폰 알림을 꺼두고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본인에게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카페나 도서관 등이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작업을 미루지 않고 즉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날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시작하고 작업을 나누어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았을 때 조금씩 해야 할 일을 처리해 보세요. 그렇다면 할 일이 쌓여 과부하 상태가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윤선민입니다. 그냥 하늘을 보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말야 네 생각이 났나 봐. 그게 좋아서 잠깐 혼자 웃었어. 바쁜 하루 속에서 너를 떠올리는 모든 순간들, 그게 나의 위로야. 너도 어쩌면 나처럼 이럴까. 그냥 숨 쉬듯 널 생각해 매분 매초다. 궁금하다면 너는 믿을까. 지금 하늘이 정말 예뻐. 많이 보고 싶은 거 알지. 하늘 말고 너 말야. 그냥 집 앞을 걷다 저녁 바람이 문득 좋아서 말야 너를 생각했나 봐.
지치고 속상한 날 네가 여기 내 맘속에 있던 건 그게 나를 낫게 해 어느새 나는 너에게 전화를 별일 없냐는 그 한마디 너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다 괜찮아져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많이 행복하던 거 알지 사랑한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말야 경제에 대한 건 말이야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야.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 정보, 경제가 처음이라. 오늘도 요즘 핫한 경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이야기했던 기축통화도 연관이 있어요.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석유는 원래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중국이 위안으로도 거래를 하자고 했었죠. 이러한 글로벌 패권 다툼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반도체 규제가 하나의 예시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작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요.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보유한 중국 반도체 공장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일본, 미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제작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한국은 미국의 규제에 거의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했을 때 근접해 있는 중국의 보복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자제하려고 하는 상황에 지난 12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일본과 네덜란드를 제소할지에 관해서도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무역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반도체는 작게는 핸드폰, 컴퓨터 등 흔히 아는 제품에도 사용되지만 슈퍼컴퓨터, 전기자동차 등 필요성이 높아지는 제품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공급을 동맹국에서 할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규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어려웠을 것도 같네요. 다음 시간은 더욱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 장면에 날 끼워 넣지 마. 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손을 활활 내저어봐도 넌 듣지를 않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마. 근사한 계획 따윈 없으니까 날마다 난 나리 산채로 돌아다닐 거야.
떠날 준비는 생각 없이 해 고민하자간 정말 늦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 나의 작품인걸 So bye bye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을 거야 There's still long way to go Oh mama 바빴던 줄 있었어 아직 견딜만 한 걸 세상에 있는 많은 고기들 A부터 G까지 전부 모았다. 오늘의 고기 소개. 오늘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닭고기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닭고기는 되게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튀기거나 구운 치킨, 삶아서 만드는 삼계탕 등이 대표적이죠. 돼지와 소에 비해 드는 사료와 비용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도축되는 가축이죠. 100마리 중 90마리는 닭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찜닭을 좋아하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 시켜 먹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뒤처리가 깔끔한 순살을 더 선호한답니다. 닭은 총 7개의 부위로 나누어서 먹는데요. 종류는 모가지, 가슴살, 봉, 날개, 넓적다리, 다리, 닭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닭봉은 작은 닭다리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날개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조그마한 크기라 간단하게 먹기 좋은 부위죠. 닭발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위인데요. 뼈닭발, 무뼈, 국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무뼈 국물 닭발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술안주로도 정말 딱이라서 맛있게 먹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도록 해요. 특별한 날이라면 거리를 걸어봐도 주변엔 아무것도 없죠 나무에 걸려있던 빛들과 별은 다 사라졌고 하루는 벌써 끝나가네 올 것 같던 저
다리살과 날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리살은 닭다리 부분에서 얻어지는 부위로 육질이 탄탄하고 풍부한 맛이 있어요. 특히 튀김이나 구이로 많이 사용되는데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닭날개는 날개가 퇴화된 달개 특성상 다리에 비해 운동량이 적고 지방기가 많아 모가지와 함께 닭껍질이 가장 많이 붙은 부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식감을 지닌 부위입니다. 닭 날개와 다리에는 각각 고유한 맛과 재미가 있어요. 소스와의 궁합이 훌륭하다 보니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는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친구들과 치킨을 먹을 때 다리를 좋아하는 친구와 날개를 좋아하는 친구가 나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날개를 먹으면 다리를 양보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눠 먹죠. 오늘은 이렇게 닭고기와 부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세상에 있는 많은 고기들, A부터 G까지 전부 모았다. 오늘의 고기 소개.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I walk a lonely road, the only one that I have ever known. Don't know where it goes, but it's home to me and I walk alone. I walk this empty street on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the city sleeps and I'm the only one and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up. My shadow's only one that walks beside me. My shallow heart's the only thing that's beating. Sometimes I wish someone up there will find me. Till then I walk alone. I'm walking down the line that divides me somewhere in my mind, on the borderline of the edge and where I walk alone. Read between the lines what's fucked up and everything's alright. Check my vital signs and know I'm still alive and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up. My shadow's only one that walks beside me. My shallow heart's the only thing that's beating. Sometimes I wish someone up there will find me. Till then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alone. I walk this empty street on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the city sleeps and I'm the only one and I walk up. My shadow's only one that walks beside me. My shallow heart's the only thing that's beating. Sometimes I wish someone up there will find me.
오프닝에서는 시간 관리에 대한 5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클로징에서는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분배인데요.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작업에 집중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 쓸모없는 회의나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원을 핵심 작업에 집중하세요.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목표 설정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목표 설정의 핵심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무리한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되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만 하다 보면 금방 지칠 거예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휴대폰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 또한 필요해요. 지친 상태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휴식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시간 관리를 되돌아보고 평가 및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작업 습관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후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작업 시간을 추적하거나 시간 관리 앱을 활용하여 습관을 파악하고 개선하세요.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MBTI가 J인 친구들의 생활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네요.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이겠지만 너무 게으르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구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